총각 맞고요. 뱃사공 맞습니다. 네,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오늘도 비를 뚫고 결항 없이 뉴스를 전해주러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노래가 조금 마음을 여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비도 오는데 괜히 서두르다가 다칠 수도 있고요. 위험한 곳 많으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는 지금 비 소식으로 또 정신이 없지만 해외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일정 관련 소식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일정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마드리드 메리어드 페리아 호텔에서 앤서니 노먼 알바니지 호주 총리,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저신다 케이트 로렐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네, 각 정상은 나토 정상회의에 처음 참석하게 된 계기에 이러한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된 점을 평가하면서 최근 국제 정세와 관련된 나토 그리고 AP4, 그러니까 지금 뉴질랜드, 한국, 일본, 호주 간 협력 방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주로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자 한다라는 의미를 정부는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근 5년 가까이 지난 시간에 한미일 정상회담도 열렸어요. 네, 정상회담은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마드리드 시내 이페마 컨벤션 센터에서 약 25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영상으로도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바이든 대통령 중심으로 좌우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서로 마주보는 구도로 대화를 네.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핵심 의제는 북한 문제였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고도화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선 삼각 공조 강화의 뜻을 같이 했습니다. 네. 자, 나토 정상회의가 그다음에 열렸는데 윤 대통령이 또 연설을 했죠. 네, 윤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 나섰는데요.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7번째로 연설자로 나섰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역설을 했고요. 대한민국이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 면담 불발된 것도 사실 좀 뉴스가 됐었는데 다시 재조정되고 있나요? 네, 일정이 재조정됐습니다. 앞서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를 둘러싼 협상이 길어져서 계획된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체코 정상과 정상회담을 하고요. 네. 원자력 발전 협력 방안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스페인 경제인들과 점심 식사하고요. 오후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귀국 전에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예, 뭐 정상들과 만나면서 여러 가지 안보적 성과도 얻어오시고 또 세일즈 외교도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여러 가지 해프닝성 논란들이 국내에 보도가 많이 됩니다. 우선 노룩 악수. 이게 저도 영상을 봤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눈을 안 마주치고 쓱 지나가면서 손으로는 윤 대통령과 인사를 하고 얼굴로는 불가리아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룩 악수다, 이 얘기가 많았는데요. 네. 실제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네. 바이든이 윤 대통령을 쳐다보지도 않고 악수를 했지만 윤 대통령은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다. 윤 대통령이 나토까지 가서 굴욕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요. 네. 반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건 해프닝이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정치인이다. 정치인은 늘 바쁘고 그러니까 상대하고 악수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뭐 있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국격 자체를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도 지금 좀 화제가 된 뉴스가 눈 감은 사진 이른바 네, 논란이죠. 네, 나토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 그리고 4개국 정상 이렇게 같이 예, 사진 앞서 찍는 만난. 장면에서 윤석열 대통령만 눈을 감은 채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나토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5분 중에 윤석열 대통령만 눈을 감고 있다. 이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진들도 많았을 텐데 왜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는가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외교적으로 국가를 대표해서 나갔습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는 안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보다 5% 인상된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이 아, 됐는데요. 결정이 됐나요? 네, 어제 8차 전원회의를 열었죠. 올해 최저임금보다 460원 높은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201만 580원입니다. 네, 9,160원이 지금 최저임금인데요. 내년에는 9,620원이 됩니다. 460원 올랐고요.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은 201만 원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표결을 거쳤죠? 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 요구안을 제시했는데요. 입장차가 워낙 좁혀지지 않아서 공의위원들이 9,620원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을 했습니다. 어제도 소개해드렸겠지만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네. 27명으로 구성되다 보니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 투표를 한번 살펴보면 근로자 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회의장에서 퇴장을 해서 표결에 불참을 했고요. 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사용자 위원 9명의 경우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해서 기권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예. 이게 결국은 공익위원들한테 공이 넘어가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결정이 됐군요. 네. 자, 법정 심의 기한을 지켜서 의결이 됐고요. 뭐 그게 총 36차례 중에 9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권도 많고 또 민주노총은 또 나가버리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이후에 결과에 대한 반발도 서로 상당했을 것 같아요. 네, 노동계 중에서 특히 민주노총의 반발이 거셌는데요. 네.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5%는 실제 물가 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이다.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편 이제 사용자 위원 측 입장은 좀 다른데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지만 네.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최저임금이 안정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이의 제기를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물가 인상률이 실제로 6%를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쓰는 모든 돈이 6% 이상 비싸지는 셈인데 사실 월급이 5% 이상 오르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네. 최근 대기업 월급 인상해가지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했는데 시장 자유 경제를 믿는 분이 직접적으로 월급이라든지 조정을 이렇게 개입하는 모양새도 또 이상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갈게요. 네. 97그룹. 전 97그룹이라면 꼭 97학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96학번입니다. 네. 자, 97그룹이 본격적으로 민주당 당대표 출마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네, 97그룹 이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전에 이제 이재명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마한다고 거의 뭐. 네, 그렇죠.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틀 전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출연해서 네. 이재명 의원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고요. 네. 김민석 의원도 이제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네. 자신을 이제 돌아온 신상품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네. 돌아온 신상품. 네. 어제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출마 여부를 떠나서 잠시 멈춤과 숙성의 시간이 본인과 전체에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 하지 말란 말이긴 한데요. 네. BTS를 비유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BTS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최근 이제 BTS가 감정 중단했죠. 맞습니다. 그룹 그러면서 활동을. 숙성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화두를 던졌는데 네. 그래서 약간 이거를 거론하면서 이 의원의 불출마를 우회적으로 권유한 발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홍영표 의원도 당대표 출마 유력한 인물인데 출마하지 않겠다 얘기했고요. 이 가운데 97세대, 자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을 뜻합니다. 양강 양박 네 분이 출마한다. 이 양강 양박 누구죠? 네, 먼저 강병원 의원이 어제 국회에서 당의 위기와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세대 교체론도 펼쳤습니다. 네, 86세대 일부도 세대 교체 시기가 무르익었을 때 해야 된다 이렇게 독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등이죠. 네. 자, 양강 양박 여러분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이분들입니다. 자, 이어서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도 지금 이제 당권 레이스 뭐 드러났죠. 저희한테는 특히 박주민 의원은
뭐 말씀드릴 수 없고요. 무르익으면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결국 출마하네요. 네, 박주민 의원은 어제 MBC 라디오에서 가든부든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출마 가능성을 네. 내비쳤고요.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전 오늘 오전에 네.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자 대선 경선 때도 등장했었던 박용진 의원, 또 정치 이력도 좀 민주당의 여러 분들과 또 결이 약간 다른 부분들 듣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이재명 의원에 대한 대선 지선 패배 책임 논란, 이것도 좀 굉장히 당내 갈등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7세대 출마자분들 그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강병원 의원은 이인영 의원이 양강 양박에게 세대 교체론이 사그라들면 안 된다. 빨리 결단하고 역할을 해야 네. 한다라면서 출마 선언을 독려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세대 교체라는 게 이재명 의원에 대한 책임론 얘기와 맞붙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의원 측은 다른 발언 있나요? 네, 현재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신 이 의원 측은 조심스럽게 전당대회를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자신의 측근인 7인회 의원들의 일부 만류에도 의원실을 방문하며 당내 여론 전환에 힘쓰는 모습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당내 상임 고문들을 다 만나 뵀다라는 것만으로도 출마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또 만나 뵌 얘기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나오는 부분도 보도가 됐는데 사실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어제가 연평해전 20주년이었습니다. 제2연평해전을 맞아 열린 기념식이었는데요. 연평해전, 제가 그 군복무할 무렵과 그 뒤에 일어난 일인데 네. 당시에는 서해교전이라고 불렀다가 2008년에 연평해전이 됐고 이번에는 승전이라고 이름 붙였네요. 네, 이 제2연평해전을 기리기 위해서 제2연평해전 20주년 승전 기념식 어제 개최가 됐습니다. 네. 어제 평택 제2함대 사령부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고 윤영하 소령의 이름을 딴 유도탄 고속함 윤영하함을 타고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이 해상 헌화를 하고 네. 묵념을 했습니다. 승전 기념식으로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꾼 배경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기념식 명칭뿐 아니라 기념비 이름도 바뀌게 된다고 하는데요. 제2연평해전 전적비가 이제 전승비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전적비는 사실 전투가 있었던 곳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세운 비고 전승비는 이긴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비입니다. 예. 자, 정말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숭고하게 산화하신 분들이고요. 정말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추모의 마음을 가득 담아 있고 무엇보다 이런 희생이 생기지 않도록, 아예 교전과 전쟁이 생기지 않도록 강한 억지력과 힘을 가지고 또 협상력을 가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4가지 뉴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사베사공 이우영 아나운서를 보내드리면서 비와 당신이란 노래를 또 깔았네요. 수수께끼 같아요. 음악에 나올 때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도 결항 없이 시사베사공 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